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의 인사가 경제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겠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차가 원래 전통적으로 10대 그룹 중에 가장 인사를 늦게 하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빨리 하고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 인사하는 게 현대차의 어떤 인사 패턴이었는데 예. 지금은 4대 그룹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기 인사로는 가장 빨리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특징이고 또 특히 현대자동차가 네. 북미 시장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인물은 역시 현대차의 대표이사로 최초로 호세 무뇨스 사장을 임명했죠. 스페인 출신이죠. 그렇죠. 예, 예. 10대 그룹의 역사상 외국인 대표이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현대차 57년 역사에서도 첫 외국인 대표이사인 것 같고 네. 또한 한 분 주목되는 분은 성김 사장이죠. 원래 고문이셨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 정부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이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에도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용할 것 같아서 이번 인사는 굉장히 파격이었고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빠른 걸음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 성김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합류를 해서 네. 사실 저 인물들이 뼛속까지 현대차 그룹의 인물들은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혁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과를 가져다 주면 또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미국에 만약에 이익이 난다면 이전의 원칙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 현대차 그룹의 이번 인사가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감안했을 것 커뮤니케이션도 같고요. 가능하고. 그렇죠. 예. 충분히 감안했던 인사였고요. 예. 현대차의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의 전략은 저는 크게 투 트랙으로 움직일 거라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트랙은 역시 전기차 시장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우선 관심사는 바이든 정부의 치우기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IRA법에 대해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할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이제 많은 입김을 발휘를 하겠지만 어제 발표한 자율주행차 같은 걸 발표한 걸 보면 역시 테슬라 유리한 것들을 계속 발표할 것 같고 그러면 IRA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일단 테슬라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요즘 이야기는 현대차가 사실은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뭐였냐면요. 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현대차는 사실은 IRA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7,500불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네. 유일하게 받는 거는 렌트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있죠. 해당 안 되고 예, 있죠. 예. 렌트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세 무뇨스 북미 총괄 사장이 현대차 실적을 괄목상대하게 높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현재 아메리카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을 홀류 생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했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모델 믹싱을 굉장히 잘했다. 믹싱. 그렇죠. 예.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판매량을 보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폭스바겐을 앞섭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정된 생산에서 모델 믹싱을 영업이익이 높은 SUV카나 제네시스 같은 차들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호세 무뇨스 사장이 가장 큰 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CEO까지 올라오는데 아마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 한 축으로 IRA법이 후퇴하더라도
아마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움직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트랙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역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에 베이스를 두고 네.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같은 원래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움직임을 보면 현대차가 우선 GM하고 픽업 트럭을 남미 쪽에 파는 것을 이미 협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토요타나 미국 웨이모 같은 라이벌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들이 트럼프 2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수익성 높은 차종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좀 맞아떨어진 네. 거 이거를 앞으로도 해낼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뭐 완성차와 이례적으로 손을 잡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협력 다변화 구도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먹을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의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점유율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려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주목되는 게 이번 주에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발표하고 네. 첫 무대에 등장하는 게 이번 주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겠네요. 예, LA에서 개최되는 아이오닉 9, 예. 아, 9.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현대차 CEO로서의 첫 행사를 이제 하는데 현대차가 보면 지난달에 1억대 생산하고 1억 한 번째 차종도 아이오닉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 취임하고 첫 번째 공개 행사에도 아이오닉 9을 했습니다. 그 말은 대내외적으로 이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IRA법이 만약에 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IRA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IRA법에 대해서 후퇴를 하게 되면 현대차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IRA법이 후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은 일부 이제 손해를 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이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되는 차종은 뭐냐면 현재 전기차가 일시적 캐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이브리드 플러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이게 이제 EREV라고 해서 EREV라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밀고 있는데 현재 그 현대차 미국 공장의 홀류 생산에서 이걸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대응이 빠르고 있다. 그래서 실제 IRA법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네. 분석이 돼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례적으로 외국인 CEO를 등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 기업에 관련된 법과 제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을지, 네. 예, 잘 버무려서 기업 경영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있을 법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외부인 출신의 CEO가 성공적으로 한 사례는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LG그룹의 일생활건강의 차세경 부회장이 2004년에 취임하셔서 그 20년 가까이 일생활을 일끌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켰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호세 무뇨스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력을 보시면 이분이 외국인인가 싶습니다. 우선 국적은 스페인이 맞아요. 스페인 분인데 네. 이분의 이력을 보면 동양에 있는 자동 완성차 업체 세 곳을 다 거쳤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토요타 유럽 마케팅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지난 2019년까지 닛산 북미 법인장, 중국 법인장을 하면서 일단 아시아권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호흡을 거의 25년간 맞췄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외국인이라는 어떤 코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분 같고 정의선 회장이 2018년도에 8월에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그 해에 파격적인 인사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우선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6명의 가신그룹 부회장단을 모조리 내보냅니다. 한 분 빼고 윤여철 부회장. 네. 이분은 노무를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분만 2년 유임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퇴임을 하시고 그 해에 새로 부임한 그 사장들 중에서는 이제 디자인 쪽에 둥크 브루케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국에서 영입하면서 사실은 이미 현대차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많이 흐물어진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번 6월달 기준에 현대차 사장단 명단입니다. 저기 보시면 색깔로 표시한 분들이 지금 이동석 전무 빼고 나머지 9명의 사장 중에서 현대차 출신은 4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50% 이상이 외부인 출신이에요. 호시 문조스 사장은 이미 사내 이사로 대표자 된 분이고요. 신재원 사장 유명하신 분이죠. 나사에서 데리고 오신 분. 현재 모빌 툴리스를 총괄하신 분이고 송창현 사장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죠. 포티투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현대차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의 총괄하고 계시고 루크 동크블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총괄하고 계시고 브라이언 라돌프 같은 경우도 이미 GCQC 본부장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호세 문조스 사장이 외국인이라서 뭔가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조직 문화에 좀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지 않냐는 해석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현대차는 2019년부터 저러한 조직 문화를 적용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국적, 지역, 출신 이런 거를 다 타파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상황입니다. 뭐 SK, LG 이런 부분에서 그 기업 인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만한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사대그룹이 요즘 바쁘죠. 네. 트럼프 2기 정부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까 해서 굉장히 바빠서 이미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김 같은 미국인 출신들의 고문이나 외교관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이라든지 외부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더 파격적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CSO로 베이넥컴퍼니에서 데리고 왔고 CHO로는 또 외국의 기업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는 아마 계속 될 것 같고 오히려 동질성이 강한 공채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꼴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삼성하고 비교가 됩니다. 네. 삼성도 사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삼성의 위기가 현재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가 않거든요. 네. 교훈이 될까요? 저는 네. 완전히 비교된다 봅니다. 예, 예. 아까 제가 2018년도로 말씀드렸는데 2018년 당시에 현대차 그룹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일단 오너가 바뀌는 상태고 삼성그룹도 비슷한 시기에 이재용 회장으로 오너가 바뀌는 시기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현대차 그룹은 아버지의 가신 그룹들을 모두 바꾸고 진정 체제를 빨리 구축하면서 자기 색깔을 냈거든요. 예. 반면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당시 2016년도에 미전실 출신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정인호 TF 정인호 부회장이죠. 그리고 정윤호 삼성 SDI 사장도 미전실 출신입니다. 미전실 출신들이 그때부터 계속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인적 쇄신이 있었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그룹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파격 인사, 경제계에 큰 파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인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됐습니다. 게다가 삼성 이르면 11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는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 인사 전략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